일반적으로 백신은 면역을 얻기 위해서 생체에 병원성이 낮거나 없는 항원을 투여하는 것으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 등 다양한 항원을 인체에 투여하는 예방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그중 헤파타이티스 B, A형 등의 간염 유발 바이러스와 유두종 바이러스 HPV라는 이 두 바이러스는 각각 간암 그리고 자궁경부암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병원체의 항원을 인체에 인위적으로 투여함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백신들은 모두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방용 백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용 백신도 있습니다. 암 치료용 백신이라는 용어의 백신에서 항원을 주입하여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이기 때문에 기억을 통한 지속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 찾아낸 다양한 항원, 즉 나의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셀프 항원이 치료용 백신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암 치료용 백신에 전립선 암에 특화된 시퓨루셀 T가 있습니다. 미국의 덴드리온 제약회사가 2010년 4월에 FDA 승인을 받은 백신인데요. 이름에 셀, T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니 이는 세포 기반의 치료용 백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은 전립선암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프로스테틱 애시드 포스파테이즈라는 항원의 일부와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 모으는 GM-CSF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드는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환자로부터 항원 전달 세포를 꺼내고 이 세포에 이 두 항원을 발현시켜서 면역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킨 이후에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해당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백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용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미 임상 3상을 끝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2에서 3년 안에 시장에 진입하여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넬페피머트 S를 비롯하여 임상 진행 중인 이 치료용 백신들 또한 앞서 언급한 시퓨루셀 T처럼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셀프 항원을 사용합니다. 일예로 넬페피머트 S는 항체 치료제인 트라트수맵의 타겟인 허2의 일부를 항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프 항원을 이용하여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체 치료제와 같은 기존 타겟 스페시픽 치료제들은 항원을 인식하고 그 항원에 의한 신호 전달을 차단하여서 암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암세포에게 너 스스로 죽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 모아서 암세포의 죽음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료용 백신은 오히려 그 항원을 주입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들에게 쟤를 죽여!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우선되는 방법입니다. 항원을 주입하는 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치료용 백신의 시작은 모든 새로운 것이 그러하듯이 논란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아주 처음이라고 하면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겠으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치료용 백신과 동일한 개념이 출발한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91년 미국의 의사였던 윌리엄 콜린은 목에 종양을 가진 졸라라는 그의 환자의 종양 부위에다가 살아있는 스트랩토코커스 박테리아를 주입했더니 종양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1893년 암 치료를 위한 콜리톡신이라는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콜리톡신은 가장 처음에 사용하였던 살아있는 스트랩토코커스가 아닌 죽은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니와 세라치아, 마르센스라는 두 박테리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리톡신의 뛰어난 암 제거 효과가 확인되자 1899년 그 당시 미국 최대 제약회사였던 파크 데이비스 컴퍼니가 상용화해서 항암제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1960년 초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감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방법에 회의를 품었지요. 이 논란은 콜리톡신에 의한 일부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속되었으며 1900년대 초반에 방사선 치료가 일반화되면서 콜리톡신은 점점 그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정타는 1962년 신약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신약으로 규정되는 순간 이 약물이 어떻게 흡수되고 인체에 어떻게 퍼지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이를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1962년 미국 암협회는 만약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치료법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영국 암 연구에는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는 콜리톡신이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라는 것이지요. 이는 콜리톡신 사용에 대한 사용 선고였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독일 제약회사인 슈메디카가 1990년까지 백신 유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판매를 했지만 독일에서도 재승인 시기가 도래하여서 과학적으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완전히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1997년 화이자와 사노피 아벤티스와 같은 거대 제약회사들이 콜리톡신을 현대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으며 화이자는 콜리 박사의 딸 헬렌 콜리가 1953년 설립한 암연구센터에서 파생되어서 1997년 설립된 콜리 제약 그룹을 인수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 박테리아 항원 주입으로 인한 암세포 제거 기작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체 면역에는 잘못된 나의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죽여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를 회피하는 것이지요. 회피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인체에 지나친 면역을 조절하는 T레그 세포를 유인하는 PDL1을 많이 발현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도 하고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덩어리를 이루면서 조직 내부로 면역 세포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직에 박테리아 항원을 집어넣으면 암세포에 의해서 조절당하고 있는 나의 면역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던 콜리톡신의 기작은 결국 박테리아 항원을 통해서 침체된 면역 활성을 유도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재 임상 중인 항암 치료용 백신들이 콜리톡신과 같이 박테리아 기원의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넬페피머트 S는 잘 알려진 허투를 항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셀프 항원을 이용하는 것이지 콜리톡신처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넌셀프 항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 회사 중 항암 치료용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에스톤 사이언스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암 치료용 백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고용암을 타겟으로 하는 펩타이드 또는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방암과 위암 관련해서는 허투를 타겟으로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임상 이상에 진입한 것도 있습니다. 에스톤 사이언스의 암 치료용 백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셀프 항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원을 주입하는 치료용 백신 모두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콜리톡신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박테리아의 항원, 즉 넌셀프 항원을 사용하는 암 치료용 백신 개발은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보는 이 그림은 박테리아를 항원으로 사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리스테리아 세 종류의 박테리아 항원이 우리 인체 내 면역세포들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테리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박테리아가 가진 이런 고유의 특성에다가 ADC처럼 폭탄을 장착하거나 또는 특정 항원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타겟 스페시픽 항체를 붙인다면 더 똑똑하고 더 스마트한 치료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박테리아로 암세포 죽이기 암치료용 백신이었습니다. 안녕.